안녕하세요. 정신분석가 김보미입니다. 오늘은요, 편집증 환자 수료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볼 건데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누구나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자체적으로 또 한번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편집증 환자 슈레버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프로이드 전집 중에 늑대인간 파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한 111페이지부터 서론이 시작되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 한 늑대인간 전까지의 이제 내용이니까요. 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요 정도 두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내용의 사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개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참고해서 이제 같이 본 책은 뭐냐면 여기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이 편집증 환자 슈레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 압축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쑥 써놓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편집증의 종류에 대한 내용, 망상, 색정광, 질투망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하고, 고착, 후압박, 그리고 억압 실패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어구에 꽂힌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아가 모든 빗살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날 것 같다고 믿는 것. 요거가 정말 편집증을 이렇게 잘 나타낸 단어가 아닐까,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편집증에 대한 내용은요, 5가지 케이스로 좀 나누는데, 색정,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색정과 나르시즘적인 과대, 그러니까 이 슈레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의 이제 막 자녀 딸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과대 망상, 내가 엄청난 뭐 능력이나 이런 존귀한 존재다라는 나르시스적인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질투형 편집증이 있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의심하고, 피해형은 뭐예요? 슈레버가 막 자기 몸이 어떻게 막 성기가 녹아내린다거나 뇌가 녹아내린다거나 뭐가 절제됐다거나 위가 없다거나 이런 형태는 뭐예요? 네, 피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해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꼭 이렇게 해칠 수 있다라는 이런 피해형을 갖고 있는 거죠.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 망상장애, 권리를 상당히 본인에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의심하고 편향되어 있죠. 그래서 편집증을 피해받고 있고, 자신을 상당히 착취하고 기만한다, 남들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슈레버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박사학위가 있으신 법학 박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한 편집증 후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프로이트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슈레버의 회상에 어떤 변형도 가하지 않은 것이니 독자들은 그 회상을 적어도 한 번은 읽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이걸 좀 읽어주세요 라고 본인의 글에 서두에 이렇게 좀 써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슈레버가 본인에 대한 편집증에 대한 회고를 책으로 아예 이렇게 출판을 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슈레버가 어떻게 이제 발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쭉 나오고 있고,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이 연도별로 정리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조금 보시는 것이 좋으니까 한번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141페이지를 먼저 읽으신 상태에서 확인하고 연대표 보시고서 책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고, 그 아내와 자녀가 안 생겨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적인 것들에 대한, 네, 인간적인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호소하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 보면, 첫 번째 발병이 1884년도 8월에 이제 그 독일 제국 의회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서 이때 되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예요? 가을에 1884년 가을에 발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요양소 수주관에 입원을 하고요. 85년도에 퇴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 살다가 다시 스트레스가 오는 하위법원에 임명되는 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두 번째 발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93년에 뭐예요? 네. 법원에 발령이 나건 소식을 들은 해에 재판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나중에 요양소로 옮기고 뭐 이런 정신병적인 심리가 갑자기 막 다 나오면서 세 번째 발병하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죽고 부인 뇌졸중 발병하고 재발하고 본인이 이제 4월 14일 날 사망하고 5월에 부인이 54세로 사망하는 이런 일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떤 피해망상 편집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신의 아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여자가 되기를 상당히 원한 동성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깃발에 여성성을 배양할 것을 새겨 넣었다. 이것은 내가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한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욕주의자였는데 정신 그 신경증이 이렇게 발병하면서 편집증이 발견하면서는 신을 믿게 됐고요. 예전에는 회의론자였는데 발병 후에는 신을 믿었고 가능적인 것에 열광적인 금욕주의에서 바뀌었어요. 열광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해를 같이 이렇게 동일시를 하게 해서 뭡니까? 네. 해는 아버지의 상징이다라는 견해를 계속 확인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못 보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괜찮아졌을 때는 아버지 해를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슈레버가 막 그 살아있는 존재 그 해에게 어떻게 하냐면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상적인 특권은 신화적인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고 그 얘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독수리가 왜 본인들 새끼를 태어나면 눈 깜빡이지 않고 해를 바라보지 못하면 둥지에서 내쫓아 버리거나 그 다음에 뭐 뱀의 그 조상이라고 믿는 애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뱀에게 아이를 노출한다거나 뭐 이런 라인강의 켈트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강물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슈레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고착과 후압박과 압박이 나중에는 이제 억압이 실패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동성애적인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피해망상 중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온몸이 다 장기가 없거나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피해망상이나 이런 도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신이 되는 것 같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신의 딸로 살고 싶어 한다거나 막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편집증에 대한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여기서 이제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유아 성에 대한 프로이트가 이제 리비도와 자아를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구조로 봤는데 여기 이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 에서부터는 뭐예요? 모든 자아가 모든 빛이 리비도가 즉 자아에게 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가 리비도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르시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즘적인 이제 세계를 펼쳐 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슈레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블로그 글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